이 비트코인 투자는 일생의 기회입니다.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인 겁니다. 엔비디아는 다음에도 살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도 다음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비싸지면 사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이 비트코인 탄생 17주년입니다. 17주년. 이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스테판 페르나드 박사가 제가 비트코인 탐구를 하면서 만난 인사들 가운데 가장 실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인 겁니다. 30년도 슈퍼컴퓨터계에 종사했고 천체 물리학 박사입니다. 천체 물리학. 에스트로피지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천체 물리학 박사 스테판 페르나드 박사. 여기 스테판 박사입니다. 스테판 박사. 비트코인 17번째 생일날입니다. 마니오와 데트가 스테판 박사가 운영하는 그런 트위터입니다. 해피 벌스데이입니다. 해피 벌스데이. 비트코인의 17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역사상 첫 번째로 과학적으로 정밀한 화폐 기술 표준입니다. 17년 동안 1제타해시 초당 1제타해시의 연상력 1경 정도 될 겁니다. 초당 여름 1경분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10만 달러의 가치를 돌파했습니다. 제타해시급이라는 이야기는 해킹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욱 안티프레질 충격에 강해지는 안티프레질 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린디 효과를 증명한 17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추세를 맥법칙 모델의 궤적을 확고히 굳힌 17년이었습니다. 앞으로 17년의 목표 궤적은 5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17년 이제 앞으로 2배 17년 다음 17년은 지금 10만 불이 500만 불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맥법칙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제타해시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제타해시 초당 1제타해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전체 연산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0의 21승입니다. 1초에 10회분의 해시 연산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이야기는 네트워크를 해킹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을 뜻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신뢰도가 극도로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 됐다는 거죠. 린디 효과.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 같은 비소모성 자산의 기대 수명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7년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7년 이상은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 연산 능력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시레이트 지금 150에서 1000으로 지속적으로 능가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해킹하거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해지는 안전된 자산으로 바뀌어간다는 뜻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실력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스테판 베르나드 박사가.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기 보유를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되시면 여러분께서 세상의 삼라만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대단히 큰 혜택입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면 제가 5년 동안 비트코인 소유자가 되면서 가장 빠른 PhD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시경제 분석가가 되고 중앙은행 비판가가 되고 재무상담가가 되고 다른 사람에 권하는 겁니다. 투자 전략가가 되고 지정학 전문가가 되고 화폐 역사학자가 되고 금과 은의 허구성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기가 비트코인 투자한 지 5년이 됐는데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피트니스 코치가 되고 스토아 철학자가 되고 풀타임 회의론자가 되고 당신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가격 상승으로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현실과 돈과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와 인간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고치는데 픽스 머니 법정화폐를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자격증은 PhD 학위증은 없지만 자신감 넘치고 박학다식한 팔방미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가장이 아니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수학자도 되고 기술 전문가도 되고 경제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정치학자도 되고 역사학자도 되고 에너지 전문가도 되고 화폐 전문가도 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도 그리고 물리학자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건데 본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은 본인이 공부를 진짜 좀 진지하게 한다는 것을 비트코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유식해지는 겁니다. 삼라만상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자산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일생일대의 기회인 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 여기 이제 오늘 이 스테판 박사의 X의 주소인데 여기 좀 글을 올린 겁니다. 이분이 44분 전에.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내가 소개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4분 전에 최신 연구 결과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것을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입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44분 전에 최신 분석 보고서를 스테판 박사가 올려준 겁니다. 44분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44분 전에 이게 이 연구 결과를 지금 요약해서 올리고 그래프도 하나 올려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점선이 정규 분포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이렇게 뾰족한 평균치가 엄청나게 높은 이런 분포를 하는 게 보통 자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가우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그러니까 평균값이 좀 낮고 좌우로 이렇게 빈도가 낮은 이런 분포인데 분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스테판 박사의 최신 내용 44분 전에 이름 올린 내용을 제가 작심하고 소개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은 무작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법칙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장 추세선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제야 H님 같은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찾아낸 것이 맥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맥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한 겁니다. 최신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지난 15년치 가격 데이터를 36만 개 이상의 쌍으로 분석한 결과, 이게 쌍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하고 가격일 겁니다. X축의 시간, Y축의 가격, 그런 데이터가 36만 개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는 수천만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정밀한 이런 연구를 한 거죠. 비트코인은 나이가 들수록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척도불변의 맥법적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법 연구에 북한에서 키운 장학생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닌 겁니다. 초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집중해서. 잡담 금지. 지금부터 이런 잡담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하게 집중적으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딴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 최신 정보. 이걸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들 한 최신 정보 44분 전에 올린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척도불변의 맥법칙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지금부터 하는 방송, 내가 다른 주제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실 때는 뭐 잡담하거나 안부 넣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은 문장 하나하나 이름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척도불변의 맥법적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시간이 가더라도 변함없이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스케일 프리입니다. 가격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상승지수 지배적 위치값은 5.74입니다. 뭐냐? 시간에 5.74성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장기 추세를 따라 매우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5.74성처럼. 특히 가격의 급등과 급락은 무작위한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맥법적 궤도로 회귀하려는 구조적 성질에 발생합니다. 이게 이런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추세선에 계속해서 복귀하는 겁니다. 복원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하지 않으려면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10년 정도 내가 그냥 진짜 눈 감고 이런 묻어두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20% 30% 빠지면 전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가격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간에 장기적으로 추세선의 회귀 복귀하려는 구조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뭐를 장기 투자하겠으면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최신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심각하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회과학을 했고 젊은 날부터 이런 정량 분석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이런 귀한 연구를 하는지 내가 이런 맨 먼저 이분한테 여러분들 고맙다고 진짜 당신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를 공유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제가 맨 첫 번째 댓글을 올렸거든요. 제가 댓글을 잘 안 쓰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스테판 페레노 박사의 최신 분석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매우 견고한 맥법칙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젊은 날 수량 분석을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매우 견고한 맥법칙, 맥법칙. 시간의 5.74배성으로 여러분들 5.74 성의 기울기로 가파른 기울기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예, 어마어마한 내용인 겁니다. 엄청난 내용인 건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도 많이 안 읽어요. 이 여러분들 스테판 교수의 여러분들 연구 보고서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지적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010년부터 2025년 말까지 주간 데이터, 비트코인 가격의 주간 데이터 36만 개의 데이터 쌍을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36만 개 데이터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계적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연구 결과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정상적 극락값의 존재. 비트코인 여러분들 맥법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맥법칙은 영어 표현으로 파워로라고 불리고 기울기가 어떤 거 하니까 시간의 7.54성 X의 2성이 아니고 타임의 7.54성의 기울기로 여러분들 가격이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시간에 비트코인 탄생 날수의 7.54성만큼의 가파른 기울기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맥법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방송을 듣고 소화를 해가지고 맥법칙은 기울기가 45도면은 X의 1성 정도로 증가하는데 아주 가파른 5.74성 정도로 여러분들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치? 가격이 시간의 5.74성. 그런데 이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강한 자산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분포는 일반적인 종모양 가우스 분포 혹은 우리가 정규 분포 영어 표현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고 극적인 상승과 하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T 로케이션 스케일 분포 T 위치 척도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긴 겁니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규 분포는 꼬리가 얇은데 분포도를 그려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거하고 극단적으로 오르는 거하고 극단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꼬리 부분이 굉장히 두툼한 겁니다. 그거를 팻테일 뚱뚱한 꼬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수는 5.74로 계산된 겁니다. 기존의 회귀 분석 결과가 5.69에서 5.8이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5.74성인 겁니다. 좀 이따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최신 분석은 비트코인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맥법적 성격을 가진 자산임을 매우 강력하게 검증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머리를 땅에다 쳐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몇 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남이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마치고 40년 여러분들 연구를 해온 사람이
10시간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송을 하는데 5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불성실한 태도인 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들 열을 올려서 이야기하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투자를 할 거고 이걸 이해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면은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분석은 비트코인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그것도 급격하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맥법적 성격을 가진 자산임을 매우 강력하게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법칙으로 5.74성으로 여러분들 늘어나는 겁니다. 5.74성. 그럼 5.74성 여러분들 늘어나면 어느 정도 늘어나냐. 여기 그래프 여러분 하나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게 비트코인 가격 움직입니다. 붉은색이.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파르게 가격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주홍색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 여러분들 통계고 여기 여러분들 푸른색 이게 이런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나도 여러분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장기 추세를 벗어나 폭등하는 버블과 다시 추세로 돌아가는 폭락은 비트코인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기 맥법칙 궤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르가 내리니까 관계없습니다. 올해 오르지 않은 분량은 또 내년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결국 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분은 나도 부지런하지만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구나.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계속 이런 은퇴해 놓으니까 젊은 사람과 달리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파헤치는 겁니다. 바닥까지. 비트코인의 바닥까지 이런 파헤치는 그런 집념을 갖고 있는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입니다. 그렇게 이런 바닥까지 이런 파헤쳐가 44분 전에 글을 올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테이블하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몇 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최신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비트코인은 세월이 갈수록 일정하게 상승하는 어떻게 상승한다? 가격 곡선의 기울기가 탄생일수의 7.54배 7.54성 척도불변의 맥법칙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시간이 가더라도 7.54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5.74배 5.74배 7.54배가 아니라 5.74배. 이것은 비트코인이 장기 추세를 따라 매우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게 스테판 박사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도 자극을 받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무작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맥법칙 체계 가격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그게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을 전망할 수가 있으니까 뭐냐 공병호가 여름 5년 동안
제야 H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에 여러분들 수천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걸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랬냐, 지금 36만 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 추세선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걸 다시 검증한 겁니다. 다시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비트코인은 단순히 운에 의해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수학적 맥법칙이란 견고한 구조에 성장하고 있음을 신뢰해야 됩니다. 4년 주기설에 얽매여 조급해하기보다도 비트코인이 성장해짐에 따라 버블의 주기가 점점 길어지는 로그 주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폭등이나 폭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회귀한다는 구조적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런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의 예측보다는 비트코인의 연령과 채택률에 따른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춘 긴 호흡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탄생 일수의 5.74승만큼 여러분들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기간이 채택해 가지고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면 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연령과 채택률, 기간의 새로운 자본 유입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담대해지는 거죠. 가격이 내려 그럼 돈이 좀 있으면 더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좋은 거고 그냥 기다리는 게 무조건 여러분 이기는 거다 이야기인 거죠. 예, 이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는 이 스테판 박사님이 참 대단한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장기적으로 파워 법칙 패턴을 따르지만 맥법칙을 따르지만 극단적인 꼬리이음, 극단적인 플러스 값과 극단적인 마이너스 값이 두툼한 겁니다. 단기 버블과 붕괴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구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절대 빚내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피해야 됩니다. 분석 결과 평균 스케일링 지수는 5.74. 이것은 급속하게 빠른 안정적인 성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가우스 분포가 아니고 극단 변동성을 의미하는 꼬리가 두툼한 팻테일 분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36만 개 분석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스케일 프리덕성은 장기 회귀를 보장하나 시간이 가더라도 5.74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기울기는. 감정적 매매를 자제하시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고 T 로케이션 스케일 분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너무 많이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최고 전문가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여러분들 괜찮은 해석을 더해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게 오늘 스테판 박사가 올린 테이블입니다.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엔비디아를 샀다, 테슬라를 샀다, 애플을 샀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대개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선 초록색 점선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평균값을. 그래서 이거를 대개 정규 분포 영어 표현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여러분들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자신도 비트코인은 이런 기이한 모양을 보입니다. 끝이 어마어마하게 뾰족한 겁니다. 끝이. 이 끝이 여러분들 뾰족하다는 이야기는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성장성이 얼마냐? MU 5.741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5.741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끝부분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렇게 두툼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시죠. 비트코인의 성장 곡선 공식 확인. 그래프에서 가장 높게 솟아오른 중앙 지점은 비트코인이 지난 15년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성적표입니다. 이게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테슬라 무슨 애플 다 동원해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간의 5.74승만큼 여러분들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무진장 크다는 겁니다. 다음에 미친 변동성의 수학적 이유. 두꺼운 양쪽 끝 그래프의 주황색 실선이 일반적인 분포보다 양쪽 끝이 두껍게 그려진 것은 비트코인 특유의 극단적 변동성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헤비 팻테일, 테일이 여러분들 꼬리지 않습니까? 뚱뚱한 꼬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비트코인 시장에선 일반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폭등과 폭락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가진 정상적인 성질입니다. 정상적인 성질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8만 원대 이렇게 하면 부지런히 사세요. 돈 있으면은 부지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야 되기 때문에 36만 개의 데이터가 주는 수학적 확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병으로 사람이 이러면 5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수억 개 다룬 겁니다. 수억 개 다룬데 제야 H님이 혁혁한 도움을 준 거지 않습니까? 36만 개 정도가 아니고 공병호가 여러분 5년 동안 다룬 데이터는 수억 개를 다룬 겁니다. 뭘 찾아냈습니까? 규칙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스테판 박사가 뭘 찾아내면 규칙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대한민국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의 투자고 당대에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왜? 스테판 박사가 비트코인 가격을 관통하는 성장 공식을 성장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공병호가 선거의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 자식들하고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그 가치 36만 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큰 데이터인 겁니다. 주간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성장이 누군가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척도불변의 맥법칙이라는 매우 견고한 수학적 토대 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 겁니까? 척도불변인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니까 비트코인을 저렇게 외치는 모양이다. 그렇게 허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 데이터를 이용해가 여러분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데이터를 이용해 규칙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신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베리피케이션 입증을 한 겁니다. 그 규칙을 블랙박스를 찾아낸 겁니다. 비트코인은 5.74라는 강력한 속도로 성장적이고 비록 극단적인 변동성을 동반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 오늘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야 되니까 제 양반이 맛이 갔는 모양이다. 비트코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학위를 마치고 여러분 40년 동안 글을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를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구나. 이분의 여러분들 연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응? 제가 이런 새벽에 42분 전에 이런 올린 그 내용을 보고 당장 여러분들 댓글을 진짜 고맙다고 실시간으로 당신 리서치 결과를 이렇게 공유해 줘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진짜 이런 진심으로 적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 비트코인을 투자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은 가격 조정되면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는 36만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 투자자 교훈에 나오는 것처럼 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고 수학적 몇 법칙이라는 그런 공식과 법칙에 의해서 성장 궤적이 여러분들 전망 예측될 수 있는 겁니다. 예측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보시면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확신이 서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은 일단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스테판 박사의 이야기를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은 몇 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채택률과 네트워크 법칙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규칙적으로 올라가냐. 가장 중요한 입은 네트워크 법칙 때문입니다.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기울기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은 비규칙적으로 들어온 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간을 중심으로 한 채택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하게 탄생 일수의 5.74성이나 5.8성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죠. 사용자 수의 제곱 네트워크 숫자 때문이고 그다음에 들쭉날쭉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돈이 들어오는 양이 다른 겁니다. 채택률. 기간 투자자의 채택률. 그러니까 채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ETF, 연금, 기금, 자산운용사, 주정부, 국가정부, 국부펀드. 그죠? 그게 채택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많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판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시점이 2026년 말부터 해서 2027년도 상반기 같다. 모델과 추정해 보면 2027년 5월 정도를 주변을 해가지고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뭐 약간의 편차는 있겠죠. 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7시간 전에. 한 분 이야기를 너무 많이 소개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거 한데 뭐 이거를 그냥 건너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탄생 일수의 K성, K가 5.74에서 5.8입니다. 멱법칙입니다. 여기서 T는 17년 전 오늘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연령을 뜻합니다. 탄생 일수입니다. K는 기울기를 측정하는 멱지수입니다. K가 높으면 기울기가 더 가파르겠죠. 멱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채택률과 메트칼프 네트워크 법칙을 모두 반영합니다. 기관들이 그걸 사겠다. 채택률 그리고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사용자 수의 제곱의 이름들 비례해서 늘어나는 네트워크 법칙을 모두 다 반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가 비트코인이 가치가 어딨냐, 밸류가 어딨냐, 인트린직 밸류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내재적 가치가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치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첫 번째 블록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메트칼프의 네트워크 가치 평가 법칙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블록이 생성된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이미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 채굴자 및 보유자가 존재했습니다. 맨 처음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따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겠지만 전기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굴 기계를 또 투입해야 되고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고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들 전기가 들어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채굴 기계를 여러분 사야 되고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만든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은 가격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가 먼저 형성되었고 가격은 나중에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 살려고 할 때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외적 가치는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통해 투입된 전기 에너지, 컴퓨터 사이클 그리고 인간의 에너지였습니다. 내적 가치는 나중에 가격이 매겨질 각 블록당 생성된 5비트코인에 있었습니다. 외적 가치, 에너지를 투입하고 채굴기를 투입하고 인간의 노동을 투입해 가지고 그게 외적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한 블록당 50비트코인을 줬으니까 그거는 이제 가격이 되는 거죠. 가치가 먼저 등장하고 그 에너지로 만든 상품에 대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격이 등장하는 거죠. 스테판 박사 말씀은 비트코인은 첫 번째 블록 순간부터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었고 가격은 나중에 이제 교환할 때 형성된 거죠. 지금 가격이란 것은 사람들이 사고 파니까 형성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순간부터 전기 에너지와 인간의 의지가 투입된 내재적 가치를 이미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나중에 형성되었습니다. 가치 그 자체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생겨난 시점부터 메트칼프 법칙에 존재했습니다. 초기 강부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채굴한 것이 아니고 보존된 암호학적 작업이란 실질적 가치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에너지를 암호학적 작업으로 변환을 시킨 거죠. 시장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곳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숫자로 회사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한 개에 1불 2불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8만 불 9만 불 10만 불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기꺼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새로운 화폐가 탄생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싸게 샀고
그다음 가면서 비싸게 사는 거죠. 지금부터 더 가면은 더 비싸게 사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착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들 바실리 칸디스키의 이 작품이 원래 가격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이것은 가치는 있었죠. 바실리 칸디스키나 화가가 시간을 투입하고 물감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격은 언제 형성되죠? 이 상품이 시장에 거래가 될 때 여러분들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가치는 가격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전부터 투입된 에너지와 암호학적 보안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트워크 참여자 수와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이것은 과학적인 맥법적 궤적을 따릅니다. 화가 칸디스키의 그림도 같은 원리입니다. 칸디스키 그림이 가격을 가질 때는 시장에 거래가 될 때는 거죠. 투입된 에너지는 객관적 실체입니다. 비트코인은 무에서 유에 창동된 것이나 반환 불가능한 정기적 작업과 프루프 오브 워크와 인간의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천천히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가치를 측정할 뿐이고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거래가 될 때 얼마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그때부터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 채굴자들은 가격이 없던 시절에도 비트코인이 가진 신뢰 기반의 희소성과 기술적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변동성은 새로운 화폐의 탄생 조건입니다. 초기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가치의 부재가 아니고 성공 여부에 대한 거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싸게 샀고 그러나 불확실했고 지금 들어간 사람은 비싸게 사고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다음에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사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칸디스키 이런 작품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가격이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가치는 있었고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뭐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천문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비트코인이 버블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보시죠. 비트코인이 4년 주기설을 이렇게 이름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2025년에 버블이 끝났고 2026년에 이름 6만 불, 4만 불, 5만 불, 2만 불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자, 비트코인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스테판 박사는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런 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의 가치를 알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여러분들 출발지 자체가 리서치나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하잘 것 없는 걸로 제가 여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4년마다 버블이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그 간격이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버블은 2027년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4년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4년마다. 이게 여러분들 2027년입니다. 버블이 붕괴되고 이게 2026년입니다. 초록색 가격이 오르고 이게 전망입니다. 스테판 박사의 전망이고 이게 붉은색입니다. 2025년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4년 주기설을 외치는 사람에 따르게 되면은
2025년이 푸른색이 돼야 되는 거죠. 버블 형성이 4년 만에 끝난 게 아니고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비트코인을 살 것인지 아니면 뭐죠 기다릴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2025년에 이런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빨간색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4년이 돼야 되는데 거품이 여러분들 없는 겁니다. 이 보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가 보여주는 변화는 과거에는 버블이 2023년, 13년, 17년, 21년 4년마다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에 나타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4년 주기라면은 2025년에 버블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격이 빠진 겁니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스테판 박사의 연구 결과는 2025년에 버블이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로그 주기 모델에 따라 다음 버블이 2027년으로 밀려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4년 주기설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모델을 씁니다. 실제 가격 변화는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선형 주기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맞질 않아요. 가격 여름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가 스테파니 박사가 이런 뭘 찾아내는 거 하니까 더 잘 설명하는 로그 주기적 모델을 로그 피리오디크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이런 모델로 훨씬 더 가격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선형 주기적 모델을 가지고 4년마다 버블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스테판 박사는 기본이 연구를 하는 박사 출신이고 은퇴를 해놓으니까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든 겁니다. 파고들어 가지고 로그 주기 모델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선형 주기 모델을 사용하면 안 되고 로그 주기 모델을 사용해야 정확히 가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델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년 주기 모델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모델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선형 주기 모델,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고 스테판 박사가 찾아낸 것이 로그 리니어 모델 찾아낸. 그럼 로그 주기적 모델은 여러분들 로그 피리오디크 모델이란 것은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특징을 포함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 가격 추세선을 분석하게 되면은 4년 주기설 2025년에 버블이 붕괴가 됐고 그 버블은 2025년 10월 주에 있었던 12만 5천 불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성장을 설명하기에 사용하는 모델이 선형 주기 모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을 써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주기적 모델을 쓰게 되면은 버블 붕괴 시점이 2025년이 아니고 2027년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으로 그렇게 4년마다 버블이 붕괴되다가
2027년처럼 그렇게 5년 6년으로 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네트워크 크기가 커지게 되면 천천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년 주기설의 붕괴.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과거의 패턴을 근거로 4년 주기설을 굳게 믿습니다. 2025년에 거대한 버블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25년에 버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의 타이밍이 선형적인 주기가 아니고 리니어 피리오디컬 모델이 아니고 로그 주기적 타이밍, 로그 피리오디컬 모델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겁니다. 이 가치를 저는 정확히 아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스테판 박사는 기존의 4년 주기설에 어긋난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앞으로 경로를 2026년과 2027년에 대해 새롭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 움직임이 단순히 과거의 4년 단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수학적 모델에 움직이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왜 복잡해지냐.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4년 주기로 움직이지 않으며 2025년에 버블이 없었던 이유를 로그 주기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분석합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버블이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되는데 5년이 걸렸으면 다음번에 10배가 되는 데는 네트워크가 커졌기 때문에 5년 더하기 50% 2.5년 7.5년이 걸려야 2배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이름 성장하면서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4년마다 반복되는 선형적인 주기를 이미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4년 단위로 버블이 왔지만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다음 버블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학적으로 더 길어지는 로그 주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다음 버블은 기존 예상보다 늦은 2027년 5월 무렵에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선형 주기 모델, 영어 표현으로는 리니어 피리오디컬 모델, 로그 주기적 모델, 로그 피리오디컬 모델. 반감기를 기준으로 4년마다 버블이 반복되고 네트워크 성장 속도에 따라 버블 간격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직선적인 시간이고 데이터의 밀도와 복잡성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시간이고 초기에는 잘 맞았지만 최근에는 오차가 생기고 있고 그러나 이 로그 주기적 모델은 비트코인의 장기 맥법칙과 더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다음 버블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학적으로 점점 더 길어진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터울로 50%씩 늘어나는 겁니다. 50% 정도.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선형 주기 모델, 이게 선형 주기 모델입니다. 주황색이 실제 가격이고 로그 주기적 모델 완전히 다르죠. 로그 주기적 모델 이게 실제 가격이고 설명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로그 피리오디컬 모델이. 두 개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박사의 큰 기여입니다. 스테판 박사 이런 큰 기여는 초기에는 선형 주기 모델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왜? 네트워크가 성장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큰 기여는 로그 주기적 모델이 훨씬 더
데이터 설명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선형주기 모델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는 것처럼 예측이 쉽고 규칙적입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은 아이가 자랄수록 키가 크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성년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성숙해질수록 주기가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원리를 따릅니다. 선형주기는 실제 가격의 동력학을 가소평가합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은 로그 피리오디크 파울로 모델은 가격이 오를수록 다음 정점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성숙한 자산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선형 모델은 간단한 직선으로 모델링하는 것이고 그래서 급격한 성장 패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로그 주기 파워 법칙 모델은 정식 멘치입니다. 로그 주기 모델 혹은 로그 주기적 파워 모델 버블이나 붕괴를 더 잘 설명합니다. 선형 모델보다도 로그 주기적 모델이 비트코인의 실제 역동적인 성장 모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선형 주기 모델 그다음에 로그 주기적 모델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 그래프는 실제 가격과 선형 모델을 선형 스케일로 보여줍니다. 선형 모델이 비트코인의 지수적 성장을 따라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 모델입니다. 이거는 가격이고 이 푸른색은 이 그래프는 실제 가격과 LPPL 로그 피리오디컬 파워로 모델을 로그 스케일로 보여줍니다. 로그 스케일에서 LPPL 모델이 가격의 장기 추세와 주기적 변동성을 더 따라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보다도 선형 모델보다도 로그 주기적 모델이 훨씬 더 설명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스테판 박사의 기여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보시려면은 이게 선형 모델의 수학입니다. 가격, 시간 이렇게.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선형 모델을 쓰게 되면 초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초기 가격이 낮아 음수 값을 초래할 수 있고 지수적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학 공식은 이렇습니다. 로그 지수적 모델은 수학 공식이 좀 복잡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옛날에 코사인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푸른색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색이 모델입니다. 초록색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복습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숙지하셔서 결정하시는데 크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